안녕하세요, 예공 여러분, 윤쌤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 인생 면접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열심히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독도 눌러주시고 영상도 봐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많은 취업준비생분들이 계시지만 면접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즘 제 채널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공무원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요. 공무원 면접에서 정말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꼭 한 번씩은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부당한 지시를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그냥 무조건 신고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갈등을 유발할 만한 답변은 또 피하는 게 좋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공무원 면접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상사가 나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나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보니까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정말 뻔한 내용들을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 면접은 답정너 아니겠습니까?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옆 사람이랑 내 답변이 어쨌든 같은 선상에서 가고 있겠지만 어떻게 내가 더 돋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우리 예공 여러분들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직무 전문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화법과 내용을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부당한 요구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무슨 의무가 있죠, 여러분? 공무원에게는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바로 생각이 나셨어야 돼요. 국가공무원법 57조죠. 복종의 의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지나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당한 지시도 어쨌든 지시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지적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상관의 지시에 복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하실 때 일단 국가공무원법 제57조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에게는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공무원의 의무를 내가 잘 알고 있어 라는 걸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냥 바로 답변으로 넘어가시지 마시고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우선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 의무에는 상관의 명령에는 직무상 명령에는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준비 정도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일단 위법이 아니어야 하고 비합리적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이거든요. 부당한 요구라고만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이게 위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에게 좀 부당한 요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나에게 업무를 너무 많이 준다든지 혹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직무는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좀 과한 업무를 시킨다든지 청소를 너무 많이 시킨다든지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부당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아요. 위법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에게 업무 부담이 너무나 많이 가해지는 내가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냥 이야기를 해주실 때 나에게 뭔가 부당하다, 업무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개인적으로 내가 참을 수 있는 거면 일단은 몇 번은 참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위계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상관의 명령을 거역한다거나 공격적으로 맞서는 답변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일단 상사가 나에게 어떤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게 내가 좀 힘든 부분이면 처음에는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좀 재치 있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문제는 두 번째죠. 정말 부당한, 뭔가 법에 위배되는 것이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 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다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바로 나가시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더 재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위법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한 지시대로 이행을 하겠으나,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뭔가 공무원법에 어긋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우선 상사분을 어떻게 회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득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면 좋은 단어는 부드럽게 이 일을 한번 제의해보겠다. 상사분께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부드럽게. 공무원에서는 조직 특성상 뭔가 갈등이 일어나거나 부딪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이 너무 강하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맞서 싸우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영리하게 내가 무슨 부당한 지시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상사분을 찾아가서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다면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설득하겠느냐라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상사분께 지금은 단기적인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에는 어떤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예를 갖춰서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뭔가 부당한 요구를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무조건 참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갔다가 들이받는다라고 하죠. 꽝 해서 이렇게 부딪혀서 부러뜨려 버리는 것도 방법은 아니다. 항상 사회생활을 할 때 용기 있되 예를 갖춰서 행동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기 있게 말씀드려야 되지만 굉장히 예를 갖춰 상대를 배려하면서 부드럽게 제시를 해보고, 그럼에도 안 된다 라고 하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4조에 따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행동강령 4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공직자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그 사유를 당의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일단 공무원 행동강령 4조에 내가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어요. 답정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 4조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부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면 일단 그 이유를 소명을 해야 될 거고, 상급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나의 상관 말고 그 상관의 상급자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강령 책임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또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상담을 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위계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항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완곡하고 부드러운 화법을 사용해서 일단은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부당한 지시를 한 분에게 부드럽게 말씀을 드려보겠다. 그런데도 만약에 잘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묵인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 지시를 내리실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4조에 따르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4조에는 상급자가 부당한 일을 할 경우에는 그 상급자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소명하고 혹은 행동강령 책임관분을 만나 상담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니 그렇게 FM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사실은 합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이런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실 수 있다, 나는 그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뭔가 고집을 꺾지 않으면 일단 바로 행동강령 책임관 찾아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직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급자를 좀 상관의 상급자를
병원을 찾아가 상담해본다거나 기관장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이다 보니 상사가 나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너무 감정이입하지 않고 공무원의 특성을 잘 생각하셔서 일단은 조직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장 먼저 고안해 보시고, 그리고 그 이외의 방법에는 행동 강령 책임관분을 만난다거나 기관장과 상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그 부분을 적절히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 생각하셔서 조금 멋있게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은 제가 영상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면접 준비하시다가 어려우신 것들은 또 아래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시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으로도 제작을 해서 여러분이 면접에서 면접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도록 윤쌤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주의해서 이동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의 합격까지 윤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채널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